네, 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동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그동안에는 뭐 베어랠리, 안도랠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2,500선까지 왔는데 네. 이제는 그 신호가 약간 좀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뭐 반등의 과정에서의 약간 의구심 이 정도로 생각을 일단 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시장은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시황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전략이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전문가들이나 뭐 혹은 증권사들의 여러 레포트들에 좀 의존하는 경향들이 강한데 지금은 본인의 투자 전략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러면 이럴 것 같고 저러면 저럴 것 같다. 대체로 분석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네. 뭐 논쟁이 그렇게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반기 변동성이 워낙에나 컸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제 자체가 원래 판을 흔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시장을 조정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한 가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시장이 저점이 나왔다고 보느냐, 다시 깨진다고 보느냐. 여기서 처음 시작을 해야죠.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저점이 아니다. 다시 2200대가 깨질 거라고 본다면 이 반등은 매도하는 반등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저점이 깨진다고 보는 분들이요? 네. 뭐 많이 있습니다. 분석가들도 그래요? 많이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깨기를 바라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또한 상방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이거죠. 이 3,3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느냐 아니면 그래봤자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느냐 이런 식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가늠을 하셔야 되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게 제한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당분간은. 이런 세 가지 방향 자체를 나는 과연 시장과 경제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놓고 거기서 투자 의사결정을 시작을 해야지 뭐 이러면 저럴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면 이번 주 다르고 지난주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건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냥 휩쓸려서 오락가락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만약에 이제 김동현 전문가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3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제일 비겁해 보이긴 하지만 당장 깨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네. 당장 뚫기도 힘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려오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올라간다고 지나치게 과하게 흥분할 필요도 없다. 그럼 결국은 제한적 등락 속에서 좋은 산업 종목을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무 때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장을 좋게 볼 때는 아주 강하게 보는 편이고 위험할 때는 현금 100%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지금은 저는 3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지난주부터 잭스홀 미팅에서 좀 매파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너무 환상 가지지 말고 조금 이제 쿨다운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난주부터 드려왔지만 이번 주 잭스홀 미팅 앞두고는 오히려 지난주 조정을 받았고 이번 주 초에 조금 조정을 받을 테니까 거기서는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가도 되지 않나. 오히려 이제 반등 끝났으니까 다시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일정을 보시면 사실 제가 월요일 방송이다 보니까 주간 일정을 쭉 보여드리지만 뭘 봐야 되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번 주는 사실 잭슨홀 미팅에 다 초점 맞춰져 있고 그리고 환율이 너무나 치솟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은의 금통위도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주간에 주 초반에 뭔가 강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금주간은 뭐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좀 저가 매수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후반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주 초반에 밑으로 내려갔을 때 팔아버리면 괜히 또 저가 매도가 되니까 뭐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이번 주는 좀 낫겠다. 우선 주간 전략으로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잠깐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조정 그냥 받을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보거든요. 현재 미국 시장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느냐 벗어나 있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금 S&P 지수도 지난 주말에 뭐 1% 조정, 나스닥이 2% 조정 받았지만 저기서 조정이 뭐 어때서? 이 정도면 조정 받을 자리 아닌가요? 애초에 말씀드렸던 4,300, 4,200 여기서 조정이거든요. 저는 당분간은 뭐 4,100대에서 4,300 정도라면
미증시도 그냥 노멀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뉴스 내지는 이슈만 저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기가 좋아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뷰인데 그럼 저점이 2200개고 뭐 S&P 3700개고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 것 같냐?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다들 인식하고 노출시켜 놓은 걸로 저점은 잘 안 깨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심각한 새로운 트리거가 나와야지 이 저점이 깨지는 건데, 원래 고점 뚫리는 것도 마찬가지, 저점 뚫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다들 인지하고 있는 재료 가지고는 잘 돌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 이거 가지고 저점이 깨질까 과연? 그리고 저는 인플레 정점 찍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연준이 이번 주에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좀 매파적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인플레 다 잡혔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라면 다시 또 기대 심리 살아나니까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2년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그 목표치 자체를 제시를 하면서 아주 완화적으로 갔거든요. 잭슨홀 미팅부터. 이번에 점도표를 이제 앞으로 안 준다는 예시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왜냐면은 연준이 친절하면 완화적이에요. 연준이 불친절하면 오히려 좀 더 매파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앞으로 가이던스 제시를 좀 줄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보면 사실 좀 매파적이지만 그 매파적이 막 강력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혔다라고 그네들이 데이터를 보고 있더라도 시장이 그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낮춰야 되니까. 아직까지 8%대니까. 그러니까 코멘트는 강하게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포지션 자체는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잭슨홀 미팅도 막 매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냥 완만한 정도의 구간이 저는 뭐 여전히 8월 말 9월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쪽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림이 나스닥인데 나스닥도 뭐 비슷한 위치에서 등락하는 정도라면 급락 한번 상반기에 나왔다가 급반등 한번 나오고 좀 수렴하면서 방향 모색이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 정도가 아마 지금 시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좀 출렁출렁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가지고 걱정하느냐? 지금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요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만약 다시 무너진다면 그것은 이제 너무 높은 금리로 인해서 비용 부담, 뭐 혹은 금융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계 기업들이 무너지거나 혹은 뭐 국가들이 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식이겠죠. 디폴트 위험이 될 겁니다. 그 디폴트 위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크 등급의 회사채와 미국채와의 금리 차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세상이 불안정하면은 돈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경세까지 나오느냐를 보는 데이터인데 이게 지금 4.3% 수준이면 아주 안정적으로 다시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위험이 강화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위험이 완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급격한 위험이 부각될 만한 뭔가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영역 안에서의 등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가 급반등 한번 했다가 조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이 사실 제가 이번 반등을 보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걸 보면서 다시 버블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상단도 제한적인 건데 뭐 긴축 우려 다시 나오니까 여지없이 지금 가상자산이 주말에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제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이더리움 가격이 주말에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보시다시피 약간 각이 완만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취약 자산이니까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하이힐드 스프레드 뭐 크립토 이게 취약 자산이다 보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주식은 변동성 자산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우리 기업들이니까 우량하고 그러면 정말 더 취약한 데가 문제가 되느냐 아직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 우리 시장이 주말에 미국 떨어지고 해서 조금 더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한 가지 좀 제가 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는 아닐 거다. 아마도 문제가 생긴다면. 네. 그럼 그게 뭘까를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자산 취약성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신용 지표들이 보여줄 테고 그게 아니라 뭔가라면은 저는 분명히 환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환율이 고점 뚫리는 거 보면서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요. 막 찾아봤어요. 뭐 삼성전자 뭐 M&A 하나? 달러 수요가 있나? 갑자기 왜 이러지? 그 위안화가 올라갔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중국이 긴급하게 금리를 내렸으니까 미국은 올리는데 유럽도 보면 유럽도 아직 유럽이 지금 독일 PPI가 3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문제가 미국이 제일 좋은 거죠. 네. 사실 미국을 가장 좋은 데이터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취약한 데이터들 이런 뭐 유럽, 중국 그리고 뭐 크립토 뭐 신용 지표들 쭉쭉 보는 상황에서 환율이 지금 1320원대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환율의 장기 추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래쪽 밴드가 그동안 보시면은 한 10년 정도 환율의 추이입니다. 네. 약간의 우상향입니다. 다들 뭐 1300은 못 넘는다 하는데 넘을 수 있는 그림이었죠. 그리고 지금 1350 정도까지는 일단 열려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이상 가면 좀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그 위쪽 라인은 뭐예요? 이때가 그 금융위기 있었을 때 이후로. 그렇죠. 저기 1300을 넘어서 1500 레벨은 금융위기와 이번 그 팬데믹 구간에서도 속도가 아무리 강했어도 저기를 안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IMF 구간이었던 거고. 그렇다면은 저기가 넘어간다는 것은 거의 뭐 이 금융시장 자체가 완전 대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걸 넘어간다 조심해라가 아니라 네. 저거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1350원을. 그리고 이게 넘어간다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비 신호가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보여질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유로화가 다시 1달러가 깨진다든지 이런 양상들이 있다면 막 찾아봐야죠. 왜 무슨 문제인지. 근데 그냥 환율만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현금을 한 20% 정도. 이거 뭐지? 뭐 불안한데? 한 20% 잠깐 만들어 본다든지. 뭔가 파악이 될 때까지. 이 정도의 강도는 그때 가서 보시고, 지난 주말, 그리고 뭐 이번 주 초는 저는 일반적인 눌림일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엄청난 불안과 위험은 확인돼서 움직여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위험해지면 어떡하지라고 매도를 쳤거나 혹은 숏을 쳤다가 혹은 뭐 꽃버섯 이런 거 사셨다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잖아요. 네. 그게 훨씬 위험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좀 온건하게 오히려 보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반등 국면에서 뒤늦게 곧버스 사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개인 투자들 손실났다 이런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간을 간략하게 볼까요? 네, 큰 그림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금일은 사실 디테일로 들어가면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시황은 지금 말씀드린 정도 안에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현금이면 사실 뭐 상하방 다 회피하는 것이고요. 대신 그건 업사이드 리스크도 감소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제한하면서 상방에 대한 포지션도 갖춘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좀 비켜 있는 종목군들이 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태조 이방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쪽이 꺾이지 않는다고 보는 쪽이고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네, 그래서 이런 뭐 LNG 필두로 하는 조선 그리고 방산이 전쟁이 끝나도 지금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태양광,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이 우선순위가 될 거고요. 지난주 후반에 이제 바이오가 제가 복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이오가 쳐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동성과 민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케어 바이오도 뭐 후보군으로는 좀 높대 지난주보다 에너지가 좀 약해졌다. 이 정도로 보시면서 기존의 주도주가 조정이 나올 때 반도체나 싼 걸 사실 게 아니라 현금을 갖고 계시다면은 이런 태조 이방원 같은 종목군들이 조정 나오면은 메이저 자금들도 그걸 사지. 지금 그 불확실성을 대비하면서 반도체를 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반도체는 경기 민감인데 이쪽은 경기 민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어느 걸 같이 조정 나오면 뭘 사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각이 아니라 메이저의 시각으로 생각해보면 이쪽은 쉽게 안 꺾이겠구나. 오히려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라도 강한 섹터, 강한 산업들이 현재 국면의 성장주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그 안에서 종목별 개별 플레이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좀 더 깊은 얘기는요 오늘 오후 4시에 해보겠습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잡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니까요. 누구든지 쉽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단 하락이 더 무서운 법 안심하기는 이르다. 시장 대응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는 시간 가져볼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